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허세를 부리며 예비며느리 집안을 깔보듯 말하던 시아버지를 상견례 자리에서 스니님 오빠가 시원하게 기죽인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결혼 7년차 워킹맘입니다. 저희 부부 둘 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급수는 남편이 높습니다. 저는 이남 1녀로 오빠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오빠는 저와 연년생인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언니나 오빠와 어렸을 때 무지하게 싸웠다고 하는데 저는 오빠와 어려서부터 싸워본 적도 없고 오빠에게 예쁨만 받고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오빠는 저를 끔찍하게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런 오빠에게 제가 덤비거나 할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있는 오빠는 언제나 동생들을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빠와 저와 남동생이 새우깡 한 봉지를 까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빠는 남동생이 가장 어려서 먹는 속도가 느리니까 저에게 막내가 과자 하나를 먹는 동안 오빠와 저도 과자를 하나만 먹자고 저에게 얘기를 했었죠. 저는 그때 빨리빨리 많이 먹고 싶은 과자를 허겁지겁 먹고 싶은데 오빠의 제안을 따라 동생이 먹는 속도에 맞춰서 과자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유치원을 다닐 때였으니 오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의 타고난 참을성과 배려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밥상 위에 놓인 고기 반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상 위에서 자식이 잘 먹는 반찬이 멀리 놓여져 있으면 부모님이 그 반찬을 자식의 밥그릇 가까이 놓아주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연년생인 오빠도 부모님처럼 제가 잘 먹는 고기 반찬을 제 가까이에 놓아주었던 적이 기억 속에 참 많습니다.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동생과도 많이 싸운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자라고 오빠가 배려하며 대우하는 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동생도 저에게 쌍소리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저는 동생이 그랬던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라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오빠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성장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유복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삼남매 모두 사립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착하기는 한데 공부를 못하는 오빠에 대해 부모님이 좀 아쉬워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잘하니 부모님은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고요. 중고등학교 때 오빠가 가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오빠 친구의 동생과 제가 같은 학교인데 제가 공부 잘한다고 오빠 친구가 오빠를 부러워한다는 얘기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빠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가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노량진에 들어가서 사시 공부를 4년 정도 했어요. 매번 1차만 붙고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의 응원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파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결국 사시는 포기하게 되었죠. 사시에 대한 마음을 접으면서 공부를 좀 해서 세무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9급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쯤에 저희 아빠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고 공무원 연수 기간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7급 합격자였는데요. 연수 기간에 조장도 맞고 리더십도 있어 보이는 남편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를 좋게 봤는지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험에서 좀 좋지 않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한 세무서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장거리 연애를 했던 것이었죠. 남편이 참 순수한 사람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남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고 해서 순진한 때였어서 서로 바람이 날 것에 대한 걱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귀며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몇 년 뒤에 경기도의 같은 세무서에서 남편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며 혼기가 차고 양가에서 혼담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양가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기로 남편과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에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편의 본가는 경기도 외곽의 시골 동네입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의 순박한 농부세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아버님은 저에게 소를 몇 두를 키우시고 땅이 몇 천 평이 있고 하시는 얘기부터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사항이나 저희 자라온 환경 같은 것을 물어보실 것으로 생각하고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물어보시고 시댁의 재산 자랑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이 있는 동네는 아직 남편 본가의 집성촌의 성격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아버님은 종가로서 집안 자랑도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시골 어르신이 자부심이 참 크신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묻지도 않은 말씀에 대답을 할 수도 없어서 제 가족 사항 같은 것은 전혀 말씀드리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에게 서울에서 집이나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듯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집도 약간 무시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이 된 것이 장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댁 같은 뼈대 있는 집안의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오려면 저보다 훨씬 괜찮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는 것은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당신을 세상이 바뀐 것에 맞춰 살아가시는 깨어있는 분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무시하듯 말씀하시고 시댁은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시니 기분이 참 나빴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 세상에도 이런 순진하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제가 남편에게 아버님이 우리 집 무시하듯 말씀하신 거 기분 나쁘다고 엄청 화를 냈습니다. 순하기만 한 남편은 미안하다고만 하니 제가 혼자 칼춤을 추는 것도 길게 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넘어가고 남편도 저희 집에 인사를 오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셔서 안 계셔서 아빠 대신에 작은아빠가 상견례 자리에 와주셨어요. 엄마와 아빠와 동생, 그리고 작은아빠, 이렇게 제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아버님은 같은 말을 하시더군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말씀하셨던 소가 몇 두, 땅이 몇 평, 이런 허세만 부리셨습니다. 작은아빠와 오빠는 아버님의 말씀에 대단하시다며 맞장구를 쳐드리고 있었고요. 저는 속 좁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좀 짜증이 났었는데요. 급기야 아버님은 시댁의 집안까지 자랑을 하시더니 제가 그런 집안의 종부로 들어오는 것이 격에 맞지는 않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긴 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오빠의 심장씩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오빠가 장남으로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얼마나 위해주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시고는 더 동생들을 챙겨온 오빠였는데요. 오빠가 화가 나 있는 것을 엄마가 알았는지 오빠에게 참으라는 뜻으로 오빠의 어깨를 몇 번 누르셨습니다. 그렇게 오빠가 참고 있는 중에도 아버님은 한참을 집안, 재산 등에 대해 허세를 부리시고 나서야 저희 집에 대해서 물어보시더군요. 아버님의 표정은 보나만 하겠지 하는 표정이셨어요. 작은아빠가 아버님께 소개가 늦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명함을 드렸습니다. 모 대학 한방병원장 명함을 받더니 시아버님 입이 떡 벌어지시더군요. 그러면서 작은아빠도 아버님의 허세와 우리 집안에 대한 무시성 발언에 기분이 나빴었는지 저는 공부만 했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지만 돌아가신 형님은 돈도 많이 버시고 집안을 위해 쓸 줄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형님과 자애로운 형수님의 딸인 제 조카딸을 며느리로 들이시면 양가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아빠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빠가 얘기하기를 사장어른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지방과 재산 정도라면 저희 집안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사장어른 말씀대로 동생이 좋다니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제들 이 친구가 시골 구석에서 좀 없이 자라긴 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제 밥그릇은 해놓았으니 이 정도면 아쉬운 대로 제 매제로 많이 모자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날짜 잡아서 결혼을 시키시지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허세와 우리 집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들이 짜증나서 이 결혼 엎을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정말 시원했습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시거나 하면 당장 이 결혼 엎고 그 자리에서 가족들 데리고 나와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님은 기분 나빠하신다기보다는 기가 죽으신 것 같더군요. 그리고 태도가 많이 겸손해지셨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가 되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시부모님과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첫인상은 좀 안 좋았지만 시부모님을 가끔 뵈며 지내다 보니 그냥 허세 좀 있으신 시골분들이세요.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집이 좀 어렵게 사는 집이었다면, 오빠가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님을 그렇게 기죽이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지금 시댁에서 지금 같은 대우를 받고 살 수 있었을까?
아니, 내가 남편과 결혼 자체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지금은 아버님의 허세도 조금은 귀여워 보일 정도이지만 시댁은 시댁이라 될 수 있으면 시댁의 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시댁과 어떤 서운한 일이 생겨도 남편은 그저 순하기만 한 사람이라 교통정리를 똑부러지게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제가 선택해서 결혼을 한 사람이니 제가 알아서 해야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들 챙기느라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은데도 아직 노총각으로 있는 우리 오빠 좋은 사람 만나서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니님 말씀대로 오빠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많이 깔봤을 것 같습니다. 허세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왜 그럴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